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동두천시의회가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을 의결했죠. 동두천시는 오는 10월 중 성병관리소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성병관리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앞입니다. 천막과 함께 성병관리소 철거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이곳 성병관리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과거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아픔을 간직한 이곳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인권 역사 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몸으로 막고자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어쨌든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 피해받던 분들의 인권이 다시 존중받고 이럴 수 있는 어떤 단초는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시민단체는 동두천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펼쳐왔습니다. 동두천시 의회에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국 철거 예산은 통과됐고 시민단체는 농성 장소를 성병관리소 앞으로 옮겼습니다.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성병관리소 건물의 활용 여부를 시민 합의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동두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나 시의회에 다시 부탁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 지금이라도 철거가 기정사실화 됐다 하더라도 만나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서로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오는 10월 중 성병관리소 철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민단체가 성병관리소 앞에 천막을 치면서 물리적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사업성이 악화돼 조합 주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시공사들과 조합이 다시 기대를 갖는 분위기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 부평의 북의 4구역입니다. 이 사업지는 이 과거 도급 계약 이후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최근 이 건설사와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의 4구역은 지난 2010년 도급 계약 당시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약 370만 원이었다가 2020년 약 440만 원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이후 조합 내 갈등과 이주 보상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착공이 늦어졌고 사업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원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 부동산 경기까지 하락하면서 사업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조합 주민들은 크게 오른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착공 전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공사까지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자 지역사회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늘었습니다. 주변 재개발 사업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까지 확산되자 시공사들이 재개발 사업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를 올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철거와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북의 4구역은 최근 다시 시공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2개의 시공사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함으로 인해서 일부 건설사들이나 조합 입장에서 합리적인 건축비에 의한 그 계약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문제로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던 서울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해 1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조합원들이 5억에서 6억 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시공사와의 갈등 끝에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무산 위기에 처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 집값 상승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가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중요성과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곳으로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최근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재인증이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기도 정원정책팀 오명훈 팀장 연결해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먼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어떤 곳인가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서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을 아우르는 지질명소 2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탄강과 임진강 일부 지역은 약 54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까지 화산 폭발로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 흐른 용암으로 인해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 폭포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재인증에 성공한 건데요. 이 재인증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나요? 한탄강은 2020년 신규 인증 시 유네스코로부터 국제적 중요성 제시,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8가지 권고사항을 받았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인정을 받고 재인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통합 운영을 위해 경기도 등 5개 지자체에서 공동 분담금을 마련하였고 한탄강 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가시성 향상을 위한 지질공원 정비는 물론 다양한 교육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에서 별도의 학술 연구 영역을 통해 7편 이상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한탄강 지질 명소의 가치 증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이번 재인증 지역에서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재인증은 한탄강 지질공원이 가진 50만 년의 지질 역사적 가치가 증명되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특히 지질공원은 기존의 공원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대안적 공원제도로 지질공원을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질공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경지 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정원정책팀 오명훈 팀장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도심 재생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수원시가 건물주와 임대료 협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K 브로드밴드 주하영 기자입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유명세를 얻으며 올라간 건 월세입니다.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는 늘었습니다. 개성 있는 상점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때 젊은 사람들 많이 끊어지니까 자식 살고 들어왔다가 새를 또 비싸고 막상 해보면 또 생각보다 틀리고 하다 보면 못 견디고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개업한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개업한 점포가 21개에서 2023년 18개로 꾸준합니다. 반면 폐업한 점포는 2021년 14개에서 2023년 36개로 2.6배나 늘었습니다. 개업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포 생존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1년 생존율 84, 2022년 56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3년 52까지 내려갑니다. 3년 생존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 3년 생존율은 2021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점포가 5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행리단길 상권을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월세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임대인,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리단길 특색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구역을 지정해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습니다. 지역 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 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동네가 뜨니 임대료는 폭등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상권 활성화의 딜레마. 수원시가 3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화성 성역화 사업에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해외 직구의 증가로 도검 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는 총 6,759점인데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647점에서 2023년 2,461점으로 급증했습니다. 정 의원은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 행정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 혁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옴부즈만 규제 애로 발굴 사례가 2020년 5,848건에서 지난해 3,648건으로 3년 만에 37.6% 감소했는데요. 특히 규제 애로 사항이 단기 처리된 비율은 2021년 77.3%에서 지난해 53.9%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중기부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열쇠라며 정부의 합의 이행과 평화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9월 19일은 남북이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지 꼭 6년이 되는 날이라며 남북이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자 했던 실질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고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요. 김 도지사는 역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어달리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멈췄다, 아니 역주행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북 평화 콘서트가 다시 열린다면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단단히 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106cm 길이의 일본도를 비닐에 감싸고 거리로 나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의정부의 한 거리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를 들고 길을 걸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